도대체 송영길 대표는 무슨 마음으로 이슈에 불을 지르고는 다시 한 발 빼는 행동을 할까요? 무슨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의 행동을 그냥 한 거네요. 뺐다, 넣었다, 뺐다. 이 간 보고. 간철수는 들었는데 간영길이는 또 새로 나왔나요? 보수 진영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다라는 건 이분이 과거의 보수 진영에 속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쪽에 붙을까 열심히 눈치 보는 분이 윤석열 엑스파일러 가지고 온갖 언론 매체에 다 나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박사님, 국힘당 내에서는 정말 윤석열의 자리가 널찍하게 있는 걸까요? 그가 걸어갈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한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멋진 꽃도 있고 또 조금은 이 세상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차분하게 오늘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뜨거워지는 거는 날씨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뜨거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를 국민의힘 당에는 윤석열이 낄 자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갈 건가? 또 엑스파일 뒷북치기 이런 제목인데 엑스파일 누구누구의 엑스파일이라는 게 나왔다 하는 걸로 봐서 이분 이제 정치인 확실히 되신 것 같네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박사님, 혹시 한동안 찌라시로 많이 돌던 윤석열 엑스파일 보셨나요? 저 윤석열 엑스파일은 보지는 못하고요. 유튜브에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방송 저런 방송 엄청 많이 하시는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심심해서 그걸 한번 틀어놓고 거의 볼일 보는 마음으로 그걸 들었는데 참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씨가 검사로 있던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도 조금 관심은 기울일 텐데 윤석열 장모가 어떻다, 윤석열 부인이 어떻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장모하고 같이 사이가 공모해가지고 뭘 했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부인하고 뭔가 공모를 해서 윤석열 씨가 재산이 좀 되는데 그래서 그 재산을 불렸네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윤석열 엑스파일이에요? 윤석열 장모 또는 윤석열 부인 엑스파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부터 잘못 잡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우리 한번 읽어나 볼까요? 6월 22일에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씨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신이 그 실체를 접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으니까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거나 윤석열 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소리를 하려고 넣은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윤석열 까기 위해서. 근데 보수 진영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씨가 나왔다라는 건 이분이 과거의 보수 진영에 속해 있으나 지금은 어느 쪽에 붙을까 열심히 눈치 보는 분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정도는 우리 읽을 수 있겠죠. 바로 하루 뒤인 6월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는 이분이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러 가지고 온갖 언론 매체에 다 나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 파일을 파쇄하겠다며 문건을 처음 봤을 때 문건 내용과 형식이 정교해 찌라시라는 생각을 못했고 이분은 문건 내용과 형식이 정교하면 찌라시가 아니고
문건 내용과 형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찌라시일수록 내용과 형식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네요. 정치 사찰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내용과 형식이 정교할수록 정치 사찰용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 사찰은 보통 국정원에서 하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정교하게 일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분은 국정원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이군요. 이 문건을 전달해 준 사람이 6월 작성된 문건은 여권, 4월 작성된 문건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여권이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부기관은 국정원이고 정치 사찰이다. 그런데 6월에 작성된 것도 받았고 4월에 작성된 거 두 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 장성철이라는 분 20년 가까이 여의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김무성 의원 보좌관으로 또 일을 했다는데 X파일에 대해 방송에서 떠드는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헷갈리는 게 마치 이중간첩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중간첩은 보통 북쪽을 위해서 일을 하냐 남쪽을 위해서 일을 하냐라는 거를 이 남쪽에서만 생각을 하면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하냐 진보를 위해서 일을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중간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보수냐 진보냐기보다는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을 누구한테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나 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김무성 의원 보좌관으로도 일을 했으면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도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어요. 20년 가까이 여의도 정치권에 있으면 보통 여의도에서 20년 동안 있으면 이거는 정자가 인간 되기보다 힘든 동네인데 20년 사이에 인간이 됐다는 분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저기 떠들며 찾아본 X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연으로 보내신 분이 이걸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X파일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냥 단지 보내온 내용을 읽을 뿐입니다. 아내 김건희, 표면적으로는 1972년생 김건희 씨는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1990년대 주식을 통해 돈을 번 것을 미천으로 이후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 유명 전시회를 주관하여 전시계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김건희란 이름은 개명한 것으로 개명 전 그녀의 이름은 김명신, 그리고 그녀가 과거 강남 룸사롱 호스티러스를 일하며 줄리라는 예명으로 불렸다. 덧붙여 그녀의 학벌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고 그녀가 과거 한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하고 이혼했다더라. 이후 어느 회장님 소개로 어떤 검사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결국 다시 윤석열을 소개받았다더라. 성형수술도 수차례 했다더라. 윤석열의 무소불위 권력을 배경으로 각종 사기를 진행했다더라고 이어지네요. 다 했다더라 아니면 말고 이 내용을 지금 X파일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니면 말겠죠. 그 다음에 장모 최은순,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이 X파일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분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요양급여를 받아요? 장모 최은순 씨는 딸과 윤 전 총장이 혼인 2012년 한 10년 전에 윤석열 총장이 결혼을 하셨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 경기 파주시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뒤늦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사됐다.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을 받으면 될 텐데 왜 중앙지검검찰청에 불구속 기소를 됐을까요? 먼저 기소된 동업자 중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31일 윤 전 총장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래서 윤 전 총장 장모가 늦게 기소된 것은 사의 때문이다. 윤 전 장모도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른바 X파일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5월 20일 신지호 전 국회의원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였는데요. 신지호 씨도 이 카드라 하는 글 잘 쓰시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4월 후인 5월 25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개혁국민운동본부 집회에서 윤 전 총장의 수많은 사건과 관련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X파일 이슈에 불을 지폈다가 6월 23일 돌연 X파일은 없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신지호 전 국회의원 다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하고 반대당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과 적의 뭐는 내 동지다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어쨌든 다만 윤 전 총장 관련 검증 자료는 쌓고 있다. 장 소장이 언급한 자료는 야당 내부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고요. 뭔가 참 정치 공작을 하는 비열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제가 이 사연에서 들어야 되네요. 도대체 송영길 대표는 무슨 마음으로 이슈에 불을 지르고는 다시 한 발 빼는 행동을 할까요? 무슨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치 공작에 나름대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의 행동을 그냥 한 거네요. 뺐다, 넣었다, 뺐다. 이 간 보고. 간철수는 들었는데, 간영길이는 또 새로 나왔나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되나? 궁금해서 유튜브 방송을 찾아보니 이건 제가 본 방송인 것 같은데 친여 성향의 방송에선 그 파일이 친여권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에서 방송용으로 정리된 내용이며 이전부터 알던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야권에서 윤석열을 팽하려고 설계한 거다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참 많은데요. 친박근혜 계열 일각에선 윤석열이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기소했다.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은 가족 공동체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가족 공동체 맞죠? 장모와 사이는 가족 공동체죠. 아니 지금 뭐 공동체를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6월 22일 윤 전 총장 측은 출처불명 괴문수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진실이면 그냥 진실이다. 허위면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래요. 그럼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해서 진실이면 어떡하시려고요? 어이고, 이 참 진실이면 뭐 근거를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왜 또 공개하라고 지가 해야 할 이 몫을 남한테 넘길까? 이분이 왜 이러실까? 진실을 가리는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해야 된다.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진실이든 허위든 관계없이 명예훼손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나으실 텐데 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비난했고요.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이거를 때려잡으셔야지 왜 야인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겠다고 해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는 뭐 총을 쏴가지고 누구를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암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걸어갈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한 길일까요? 어디로 향한 길은요, 지금 현 대통령과 대립한 새로운 구국의 이 영웅으로서 나오는 그 길밖에 없죠. 청와대로 향하는 길, 청와대는 뭐 언제든지 산책길로 가셔도 되는데, 혹은 수사 대상이 되어 가는 길, 수사 대상이 왜 되죠? 네, 장모하고 마누라 관련된 일인데 그런데 여지껏 국힘당은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밀어붙이고 있었으면서 X파일이 등장이니 조용해지다니 무슨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X파일이 등장해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이 흥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후보들을 지금
이 판키오는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엑스파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엑스파일은 할 말 없는 우리 홍 아저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박사님, 국힘당 내에서는 정말 윤석열의 자리가 널찍하게 있는 걸까요? 뭐 널찍하게 있지는 않고 한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윤석열에게서 설설 발을 빼려고 하나? 그래서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도 물색 중인가 싶은데요. 뭐 처음부터 윤석열을 찜찍은 건 아니고요. 윤석열이 대중적인 지지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대한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가치는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들의 속마음도 윤석열 전 총장의 속마음도 좀 알려주세요. 그들의 속마음은 제가 조금 이야기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속마음은요. 그래, 기다려보자. 그리고 출마 선언하고 또 기다려보자. 이게 그분의 지금 마음이에요. 이분은 지금 구경꾼의 마음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